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9월 5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오늘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죠.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닥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당시 예상보다 상당히 강경한 조치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키기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데,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예정됐던 것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자칫하면은 민주당 전체를 덮어버릴, 쓰나미처럼 덮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임을 직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타난, 자, 이런 적이 거의 없었죠. 대선에 나가서 떨어졌는데 다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붙어서 또 당대표가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 위반 혐의가 있고, 자,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되면은 민주당도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 당 대표도 없어지고, 또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도 없어지고, 당 자체가 재정적으로 파탄이 날 수도 있다. 자, 이 상황들이 지금 쏙쏙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은 뭐 친문, 친명, 비명, 반명 뭐 이렇게 나눠서 막 갈등을 벌였죠. 문재인파와 이재명파가 갈등을 벌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없어지겠다, 뭐 이런 위기감 때문에 똘똘 뭉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재명 검찰의 소환 통보받고 나서 보좌관 김현지 보좌관이 전쟁입니다 했죠. 실제로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나왔던 것 아닌가, 그런 반응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그냥 선전포고를 하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일단 의원총회 전에 박범계, 강성이죠. 거의 싸움닭인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박범계는 아시다시피 그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TV로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강하게 부딪혔죠. 연수원 동기인데, 그전에는 뭐 서결이 형 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각을 세우니까 강하게 공격을 하기도 했던 그 박범계를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 비상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거 좋은 방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털고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본인 방어를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아예 채택을 해서 밀고 나가는 방안, 이것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아직 4개월도 안 됐는데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하는, 자,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을 당하자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 것인데, 상당히 강도가 세다. 자, 그런 이유가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금 4일 남았죠.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그런데 서둘러 이것을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과 같은 혐의로 그러는 거죠. 이재명도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출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자, 거기에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다, 뭐 이러면서 지금 공소시효 4일 나흘 남겨놓고 고발을 한 사건이죠. 뭐 이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외국 정권회사 출신 이모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하고 4개월 만에 손실만 봤다, 이모 씨와 절연하고 끝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다, 이겁니다. 최근에 이 녹취록이 하나 나왔는데, 그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 이모 씨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것을 자세히 보고 또 전문가들의 말을 빌면은 이것이 어떻게 위임을 한 것인데, 이름을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김건희 여사 본인에게 그냥 확인하는, 매수를 하면서 확인하는 그거에 불과한데,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던 그런 자료인데, 이것을 가지고 근거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고발,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법,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특검법을 아무리 발의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이것도 대통령은 그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죠.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안 되는 건데, 민주당도 다 알면서 오늘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은 그냥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만 임기가 끝난 뒤 5년 뒤에는 수사가 가능하다. 뭐 이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정치 공세를 벌여서 추석 민심 밥상머리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화두를 앉히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진행이 안 될 거를 알면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는 이 상황인데,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민주당이 뭐 친명이건 친문이건 총결집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법 리스크가 곧 민주당 전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것을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바로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은 그 여파가 엄청납니다.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거 비용, 민주당이 434억 원 선거 비용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말고 뭐 차기에 5년 후에 선거에 대선에 나갈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유력한 대권 주자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국회의원을 퇴직할 뿐만 아니라 이 당 대표직도 내놔야 된다. 자, 이런 관련 법 조항들이 지금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재명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또 큰 혼란이 오는, 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나야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 선거법은 상당히 그 재판을 빨리빨리 하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다지 미래의 일도 아니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비용 반환 보면은 그 선거법 보면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이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100만 원 이상이죠. 확정된 사람은 국고에서 보조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되는 당사의 시가가 300억 정도 나간다. 그러면은 나머지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그럼 결국은 재정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범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피선거권 국회의원직은 왜 퇴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국회법 보면은 136조 2항에 국회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없어지니까 이 선거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없어지니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직도 날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당법 22조에
정당 그 당원의 자격이 있는데 그 웬만하면 다 당원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규정이 있는데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있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정당법입니다.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선거권이 없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러니 이재명이 해당이 되죠.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은 대표 자리와 국회의원직까지 내놔야 된다. 자, 이런 해석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이 상태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쪽으로 가게 되면은 당이 공중분해되고 당 대표도 없어지고 또 자기 대권 주자도 없어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수호가 거칠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